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과 관련된 발표 있겠습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경로를 둘러싼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발언에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매물 소화가 진행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370원대를 돌파하면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에 부담스러운 환경으로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수급 변동성도 심화되었는데 오후 들어 외국인의 코스피 선물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시총상위주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1%대 하락했고 인텔의 화웨이 수출 규제 및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검찰 수사 이슈 등의 국내도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부진했습니다. 반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화장품주와 실적 및 신작 모멘텀이 작용한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고용 둔화 신호와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최장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2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을 상회했고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주 이상 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 주간 1만 7천 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과열이 식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ARM은 호실적에도 매출 가이던스 실망감에 2%대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실적을 앞두고 경계감을 반영하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해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BOE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22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FOMC에서 파월은 금리 인하 조건 중 하나로 고용시장 약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용 둔화 신호가 인하 기대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물의 국채 입찰 호조 등의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BOE 동결에도 연내 인하 기대를 키운 점도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달러 강세 부담 등 외국인 수급 유입에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외화 채권 관련 자료인데요. 브라질 채권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네, 올해 브라질 채권 수익률은 썩 높지는 않고 한 1, 2%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약 50bp씩 기준금리 인하를 하다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인하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10.5%입니다. 기준금리 인하폭을 50bp에서 25bp로 축소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적자 전망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약세가 나타나면서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고 또 정부에서 재정 지출 다시 늘리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재정 적자 전망이 악화됐습니다. 다만 저희는 올해 100bp 정도의 추가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10.5%인데 중립 수준으로 추정되는 8%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100bp 정도의 추가 인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 국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목에 제가 작성한 것처럼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브라질 국채는 리스크가 중요하고 그 리스크는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리스크 요인이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화정책회의에서 9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은 25bp 인하를 전망을 했고 4명은 50bp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룰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중앙은행의 인사들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4명의 위원들은 모두 룰라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결국 브라질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는 매파적이기보다는 완화적인 성향들로 인사들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정 적자 관련해서는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환율도 약세가 되고 금리도 상승하는 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최근에 이 브라질의 대규모 홍수가 또 덮쳤습니다. 역대 최악의 홍수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망자가 이제 100명 이상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브라질의 재정 상황을 다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은 이미 인하 폭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대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또 여전히 장기물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재정 전망의 악화 이 두 가지로 좀 집중해서 설명을 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역시 8,500원으로 유지를 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홀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4분기 대비로는 크게 감소했지만 투자 자산 손상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해서 낮은 ROE 그리고 IB 및 기타 수수료의 상대적 부진은 투자 매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 PF 익스포저는 적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PF 관련된 구조조정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확인된다면 해외 부동산 펀드와 관련되어 있는 손상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647억 원으로 저희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0.4% 감소한 수준입니다. 경쟁 대형사들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WM 수익은 양호했고요. 다만 IB 및 기타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9%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익을 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투자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손상 및 충당금은 약 600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자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선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엔터 담당 이선아입니다. 카카오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69,000원을 유지합니다. 어려운 광고 업황 속에서도 시장 성장을 상회하는 외형 성장을 지속해 가고 있고 경영 쇄신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1분기 영업이익은 1,20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1,271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부진한 업황 속에서도 대형 제휴를 통해 광고주 풀이 늘어나고 있고 카카오톡 개편 이후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톡비즈 광고 매출이 성장한 것이 호실적의 배경입니다. 또한 비용 통제 기조하에 마케팅비를 집행하면서 전사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향후 카카오는 플랫폼이자 메신저로서의 카카오톡의 본질인 연결을 강화한다는 데 주력하는 전략인데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선물하기,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성장해온 카카오톡은 향후 SNS 요소를 개선하면서 신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플랫폼 및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사주 460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해외 교환사채 2,930억 원 규모를 발행했는데요. 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GPU 서버 구매와 해외 M&A 및 JV 설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엔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서클 차트 탑100 기준 판매량은 1,248만 장을 기록했는데요. 하이브가 616만 장을 기록하면서 4사 중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5월에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풍부한 하이브가 또 역시 앨범 판매량 호조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엔팀과 엔하이픈, BTS, RM, 뉴진스의 앨범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하이브의 호실적의 배경에는 세븐틴이 발매한 앨범 세븐틴 이즈 라이트 히어 초동 판매량이 300만 장을 기록을 하면서 세계 앨범 연속 트리플 밀리언 셀러에 등극한 것이 있는데요. 종목별로 초동 주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투바투 초동 주간의 하이브가 마이너스 4.2%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3월 음반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액이 여전히 역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일본과 미국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2분기는 계절적으로 앨범 발매가 적었던 1분기를 지나서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분기인데요. 엔터 4사 중 하이브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음반 발매 일정을 대거 발표하면서 앨범 판매량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현대백화점과 아모레지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박신혜 위원입니다. 현대백화점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7% 하향 조정합니다. 이번 1분기에 백화점 부분의 실적은 견조했지만 자회사들 부진에 빛을 발한 모습입니다. 지누스는 지난 2022년에 인수된 이후 계속해서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다가 이번 1분기에는 급기야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면세점의 경우에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개선 속도가 더딘 모습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존재하지만 투자 심리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총 매출은 2% 성장하고 순매출은 1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9% 하회했고요. 지누스가 실적 쇼크를 나타내면서 전사 실적 부진을 야기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에 총 매출은 2%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8% 증가했습니다. 스포츠, 영패션, 명품, 아동 등 대다수 카테고리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덕분에 기존점 매출이 7% 증가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에 총 매출은 28% 성장했고 영업 적자 52억 원을 나타내면서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5억 원 축소됐습니다. 지누스는 매출액이 34% 하락하고 영업 적자 191억 원을 나타내면서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에 미국의 신제품 스몰박스를 출시했지만 유통사들이 기존 제품 재고를 소진하는 데 집중하면서 신제품의 납품이 지연된 영향으로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KB증권은 현대백화점의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종전 추정치 대비 24% 하향 조정했는데요. 주로 지누스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기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모레G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1,000원으로 11% 상향 조정합니다. 아모레G의 영업이익에서 자회사 아모레퍼시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9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는 자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흐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인수한 코스렉스의 탁월한 실적 모멘텀에 힘입어서 아모레G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과 유사했고 영업이익이 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7% 상회한 수준입니다. 핵심 자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 영업이익이 727억 원을 나타내면서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실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발간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비상장 자회사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니스프리 매출은 9%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65%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는 국내 로드샵 매장수 감소와 또 역직구 매출이 하락한 영향 때문입니다. 에뛰드의 경우에 멀티 브랜드샵 매출 호조에 힘입어서 매출은 6% 성장했지만 마케팅비가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은 4%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 외에 에스쁘아, 아모스 프로페셔널, 오설록 등의 자회사들 매출은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일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한온 시스템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온 시스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8,000원으로 11.1%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653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8.5%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에는 대체로 부합했고 저희의 전망치 대비로는 17.0% 하회했습니다.
일단 1년 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수익성 개선인데요. 에비타 마진율이 1년 전 대비 0.7%포인트가 개선이 되었고 그간의 운임 하락에 따른 운반비 절감이 매출액 대비 0.9%포인트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대부분 운반비 절감으로 설명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전망치 대비 영업이익이 하회했던 이유는 전기차 중심으로 고객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분기부터 한원 시스템은 수익성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비용 절감의 효과보다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경상적 비용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비용들은 3분기까지 계속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연간 영업이익을 3,735억 원으로 기존 대비 8.4%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 실적에 나타난 것처럼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다만 1분기에 매출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됐었지만 2분기 이후로부터는 신규 프로그램들이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영업손익에 추가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CJ E&M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최영은 연구원입니다. 네, CJ E&M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1,000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제 커머스가 기존에 이제 레거시 홈쇼핑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성장을 예상했는데 이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성장 그리고 소싱 고도화 통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5% 성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도 커머스 부분에서는 계속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이제 티빙이 가격 인상 그리고 프로야구 유료화 통해서 이제 손익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CJ E&M은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 그리고 자산 유동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직까지 상승 리스크가 더 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예, IT 애널리스트 이창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투자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23%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이력 21% 수준이고요. 에코프로비엠 2분기 실적은 영업적자 244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1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3%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리튬 가격 지연 반영 영향으로 ASP 20% 하락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을 경우 1분기보다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흐름이 불안정한 SK온 쪽 매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전기차가 판매 흐름이 좋지 않은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 SDI랑 NCA 수요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판매량 자체는 전분기 대비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사실 456억 원 수준으로 발생했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 실적이 좀 도움이 되는데 2분기에는 이런 규모도 좀 감소를 해서 100억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올해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 906억 원으로 추정을 해서 연간 영업이익률 2.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많이 안 좋은데 전방 수요 부진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ASP 급감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주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회복, 낮은 재고 수준에 따른 펜트업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LG U+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서비스 담당 김준석입니다. LG U+의 실적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 14,500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LG U+의 1분기 영업이익은 2,209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와 저희 KB증권 추정치를 큰 폭 하회했는데요. 저희 추정치 대비 하회한 실적의 이유는 평촌 2 IDC 구축 완료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영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을 보면 이와 같은 큰 폭의 실적 하회 외에도 투자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IDC입니다. IDC 사업이 데이터 센터 전반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가격 요인이 매출액을 견인한 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평촌 제2IDC가 현재 개소한 전산실에 대한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최근 건립한 평촌 EIDC의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솔루션 사업 중 커넥티드카 사업 중에서 인포테인먼트 분야가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견인되었는데요. AICC 그리고 커넥티드 카와 같은 확장된 환경에서 신사업 성장 전략이 주요한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4,500원을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래세 벤처 투자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몰캡 한재훈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AUM 같은 경우에는 23년 말 기준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APR, 루닛, GI 이노베이션 등입니다. 더불어서 상장된 벤처 투자 기업 중 최초로 주식 총수 대비 2.6%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투자한 기업 중 조단위로 평가받는 기업들의 상장이 24년과 25년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2016년부터 20년까지 투자 집행 기업들을 보면 몰로코, 크로노24, 세미파이브, 온플랫폼 등 IPO 대여로 평가받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투자 당시 기업의 밸류와 현재 추정 밸류를 비교해보면 10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출자 비율을 15에서 20%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위수익률이 고유 계정 수익으로 연결돼 수익이 극대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24년도와 25년도 2년 동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대 이익 규모는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국내 VC 최초로 발행 주식 총수의 2.6%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예고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노이즈가 있었지만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통해서 밸류업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4년에서 25년 대규모 실적 개선으로 확보된 재원은 주주 환원을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한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기업의 상장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상장 시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관련 자료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이고요.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유럽 시장에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꾸준한 고객 유입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실적 성장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 주가 또한 고평가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나타났는데요. 전체 고객 수도 전년 대비 증가해서 554개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시장은 산업 업황이 부진하면서 이전 분기 대비 3%가량 하락했고요. 올해 가이던스 보면은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럽 시장의 부진과 그리고 꾸준한 고객 유입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요소를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순이익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주가 수준을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한 상대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일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